먼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인사드리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수능이 치러졌죠? 수능으로 미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미국 뉴욕에서 인기 많은 대학들을요. 저와 함께 그중에 3곳 함께 가시죠. 첫 번째 갈 대학은 뉴욕 주립대 중 한 곳인 빙햄튼 대학교입니다. 뉴욕 주립대는 빙햄튼과 스토니브룩, 버팔로, 알바니 캠퍼스가 빅4로 불리죠. 빙햄튼 대학교는 미국 대학 순위에서 70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100위권 내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빙햄튼 대학교는 여러 전공 중에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비롯해서 상경 계열의 학과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입니다. 빙햄튼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3인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빙햄튼 1학년 재학 중인 정서현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바이오캠 프리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빙햄튼 대학교 1학년 정준하고 하고요.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빙햄튼 대학교 3학년 임건하라고 하고요. 전공은 이제 복수 전공으로 정치학과랑 회계학과 하고 있습니다. 빙햄튼 대학교로 들어오기까지 초중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나왔다가 중고등학교는 이제 태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나왔고요. 한국에서? 네, 그것도 다 같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도 초중고 한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수능도 3수까지 하고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유학하면 여러 가지 머릿속에 오기 전까지 상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건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중고를 나오긴 했지만 유학 생활에 대해서 꿈꿨던 그 이상향과 현실적으로 다녀보니까 좀 맞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사실 안 맞는 부분이라고는 학업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한 만큼 정말 제가 생각했던 미국 생활 그대로인 것 같고 경험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화 자체도 워낙 다양하고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훨씬 더 인게이지 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 만나러 가는 오피스 아워나 뭐 커리어 페어 1학년들부터 다 받아주는 커리어 페어나 또 제가 또 약대 건물 쪽에 계속 넘어가서 패컬티랑 교수님들 분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다 오픈하게 여기 오려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자세하게 다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막 엄청 오기 전부터 엄청 하진 않았고 사실 전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미국 하면은 막 총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워낙 또 그런 이슈들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섰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 오게 되니까 막상 오니까 생각보다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것도 여기 와서 아직은 뭐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 고등학교처럼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맞게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좀 이상적인 대학 생활이랑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친구들은 지금 한국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나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막 조별 과제를 하는데 누가 참여를 안 한다거나 무임승차가 어디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과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에서는 사실 들어보면은 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렇게 학생들끼리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먼저 와서 너 뭐 수학 같이 스터디 그룹 할래냐 아니면은 같이 뭐 이런 문제를 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았죠. 되게 미국 드라마 봐도 되게 대학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되게 제가 진짜 배운 것은 세상은 진짜 생각한 것보다 넓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를 가진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나 태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전공이 아무래도 정치 쪽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견해가 되게 다양하고 미국 대학도 그렇지만 빙햄턴이 좋은 게 졸업생들 분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오고 또 그분들이랑 커넥션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연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려주면 좀 효과적으로 접근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능으로 지금 대학교에 지원을 한 경우죠. 저는 일단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약대 핍 과정이라고 Pharmacy Pre-Early Acceptance Program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빙햄튼에서도. 근데 이 과정으로 애초에 들어오게 되면 최저 학점을 충족을 하면 PharmD 진학이 보장이 되는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수능으로 올 수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이런 핍 과정이 있는지는 지원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약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약대 생각을 했었고 네네, 대학도 다니고 있었지만 전공을 바꿔서 수능을 3수까지 했고 그 뒤에 이제 정시 지원하면서 동시에 거의 그냥 박람회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와보고 여기서 입학사정관 만난 다음부터 빙햄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국내 약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에 뭘 제출하나요? 뭐를? 저는 수능 성적이랑 내신,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영어 에세이 하나 제출했고 또 토플 성적 이 정도 제출했습니다. 네. 수능은 영어 제일 사실 크게 보는 것 영어를, 같아요. 네. 근데 국어는 사실 안 보는 것 같고 네네. 저는 영어, 수학, 과학 본 것 같습니다. 영어랑 수학, 과학. 준 학생은? 재수할 때는 정말 여러 우리나라 학생들과 비슷하게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행에 따라서 맞추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재수를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삼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근데 이제 삼수를 할 때는 열심히 했고 제가 성적이 정말 아래였기 때문에 삼수를 하고 나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9월 모의고사 이제 흔히 말하는 구모 있잖아요. 구모를 이제 엄청 잘 본 거예요. 제가 인생에 정말 최고의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구자열 수망이란 말이 있듯이 수능에서 미끄러졌어요? 수능에서 좀 미끄러졌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 유학이란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말 이제 차라리 제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유학을 가서 더 높은 수준의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말 큰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설명회 같은 것도 가면서 제가 지금 수능 성적으로 낼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지원을 하게 됐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다른 학생보다 저는 진짜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진짜 남들과 같은.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또 엄청나게 출중하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한국에서 영어 제대로 된 정규 수업 과정을 밟았으면 할 수 있는 영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유학을 꿈꾸더라도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영어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망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떨칠 수 있었나요? 저는 이제 IELTS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IELTS 성적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학원에서 일단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고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 다 다루다 보니까 IELTS란 시험이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더 원어민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상향 지원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뽑힌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상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데 뭐가 제일 전략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이 계속 오거든요. 합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이메일이 계속 오고. 어떤 내용으로 와요? 저한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했던 이메일은 보니까 졸업하고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뭘 했냐. 아, 그렇게요? 네, 그렇게 이메일이 왔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서 그냥 수능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성적뿐만이 아니라 저 이런 멘탈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면서 그 메일에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의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제출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포기하지 말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다라면 뭐 한국 학교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나 씨한테는 3학년에 맞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그동안 많은 한국 유학생들 만났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는 유형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뭐 1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잘 적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사례를 좀 나눠서 사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현지인 그 어떤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게 한국 학생이나 인도 학생이나 중국 학생들의 특징이 너무 서로 붙어 있는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끼리끼리 붙여 있고 인도인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한국인이랑 편하고 솔직히 한국인들끼리만 붙어 있으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회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사귈 수 있는 사람의 풀이 한정돼 풀이 한정돼 있으니까 되게 스스로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되게 열심히 교수님들과 소통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 길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 인맥 사회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의 인맥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교수님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래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선배나 그런 형 누나들이랑 친하면 그 형 누나들이 또 아는 분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 비결은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열심히 나가고 밖에 나가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학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시에 위치한 사립 연구 중심 공과대학인 로체스터 공과대학입니다. 줄여서 RIT라고도 부르죠. 컴퓨터, 공학,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산업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구강로 기장의 무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체스터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RIT 공대에 다니고 있는 1학년 남승우입니다. 예, 전공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전공은 Humanities Computing and Design에 재학 중인데요. 영어로는 인문학, 컴퓨팅과 디자인 정도로 번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컴퓨팅을 섞은 결합, 생소해요. 네, 그렇죠. 한국에는 많이 없는 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마침 있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생각한 것만큼 되게 힘든 것 같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오히려 제가 룸메이트가 지금 미국인이긴 한데 뭐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오셨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한국에서는 룸메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의 한국인일 거고 여기는 그렇죠. 정말 다른 문화에서 사는 친구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색다른 경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초중고를 한국에서 다 나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요 계기가 있을까요? 국제 초등학교를 3년을 다녔었는데 그때 배웠던 경험 같은 것들이 한국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그 한쪽에서만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한국 학교에서는 저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서 그럼 초등학교 때 국제학교로 잠깐 갔다가 그럼 3년 정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다시 중고등학교 때는 일반으로 온 거죠. 그 계속 다니지 않은 이유는 좀 있었어요? 일단은 학비가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비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라서 제가 거기서 졸업을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쭉 다니고 미국의 대학원을 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던 거죠? 네.
고3 때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고3 때 수능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뭐 할까? 거의 당연하게 재수밖에 머리에 없었는데 엄마가 어디서 그 수능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재수를 하면은 예. 1년을 낭비하는 건데 네. 유학을 하면은 남들보다 그래도 재수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유학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게 생각해서 좀 앞당겨진 거네요. 네.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죠? 네,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 제 친구들도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 있냐? 네,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갈 수 있냐? 당연히 뭐 SAT나 그런 거 받지 않냐? 뭐 물어봤는데 아니다, 수능으로 왔다 뭐 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 정보가 많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달 동안 있으면서 가장 좀 그래도 유학 오길 잘했다 생각하게 된 일상이나 뭐 경험 있다면? 뭐 일단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는 거랑 여기서 여기 친구를 사귀는 거랑 느낌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뭘 배우는 것도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네.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만들고 발표를 하면서 되게 좋은 반응이 나오면 되게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았어요? 아니요, 별로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 가겠죠. 네, 그래야죠. 영어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제가 국제학교 3년 다닌 이후에는 거의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뭐 수능 준비할 때도 영어 공부는 거의 안 했었고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네, 정말 영어는 거의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공부할 만큼 거의 안 하고 왔었는데 수업을 듣기도 전에 친구들이랑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안 들리고 그래서 오자마자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어떻게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와서 일단 최대한 룸메이트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발표에서 영어를 이상하게 말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고 되게 잘 교정 같은 것도 해주고 코렉션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계속 발표하고 메시지만 잘 전달이 되면 발음이나 이런 실수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조금 친화적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2달밖에 안 다녔지만 뭐 방학도 있고 앞으로 4년 동안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4년 안에 나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4년 안에 일단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미국 로드트립 같은 것도 해보고 너무 싶고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턴십을 당연히 해보고 싶고 인턴십 한 선배들 경험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뭐 한국에서 솔직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해서 꼭 가보고 싶은 기업이나 진로 쪽 있어요? 이 분야 쪽으로 가고 싶다. 공대를 오긴 했는데 그래도 마케팅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 분야 쪽을 인턴십을 계속 융합된 전공과 맞물려서 문과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나 봐요. 네. 지금 후배들이 아까 수능으로 이렇게 대학을 올 수 있는 부분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막 알려질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어떤 친구들이라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유학에 당연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영어를 뭐 영어가 아직 자신이 없다면 배울 생각이 있다 라는 여기 와서 배워도 될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배우면 더 좋겠고 네, 여기 와서 배우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조금 비용에 대한 부담은 뭐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비에 대한 부담? 네, 학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용돈은 그래도 제가 벌어서 쓰자 해서 알바를 하기도 했었고 오기 전에 여기 와서도 알바할 수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학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장학금도 네. 충분히 있어서 수강생도 받았어요? 네, 저도 꽤 받았기 네, 때문에 네. 학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덜 수 있어서 뭐 학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이용해서 오면 학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학은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입니다. 여러 전공 분야들 중 이공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MRI를 발명한 폴 라우터버를 비롯해서 여러 과학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뉴스앤월드리포트에서 58위 대학으로 랭크되면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대학으로 꼽히죠. 스토니브룩 재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니브룩 프레시먼 김재영입니다. 예,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대학을 생각하게 된 계기랑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는 대원외고를 나왔는데 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쪽 진로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현역 때, 고3 때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이과 쪽이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제 재수 3수 때는 이과 쪽 방향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대학 말고 미국 대학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한국 대학보다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로를 네. 그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미국 대학으로 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 대학에 지원은 하진 않았었어요? 한국 대학도 지원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다녔어요. 그럼 한 학기 동안 다니고 지금 여기서 몇 달 동안 지금 생활을 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학생 인원수도 많고 좀 더 다양한 그 배경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새롭고 좀 더 다이버스한 느낌? 한국은 다 비슷한 한국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 인터내셔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만날 수 있고 미국에서 잘한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경험을 많이 다양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한국 대학을 지금 좀 다녔다고 하니까 다녔으면 뭐 편입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능으로 지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지원을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을 같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둘이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 대학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한 거여서. 네네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응원해 주셨어요? 사실 이거를 이제 찾아주신 게 저희 어머니셔가지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걱정은 하시지만 미국에 혼자 가는 거니까 그래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토니브룩을 추천한다면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스템 메이저 생각하는 네네네. 친구들. 여기에 정말 스템 메이저 쪽으로는 확실히 학교에서 많이 밀어주고 푸시해주고 있어서 그거는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토니브룩이 등수가 올랐어요. 네네네. 58등 랭킹 됐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예, 후배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면 좋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해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UA 글로벌의 해외 사업팀 총괄하시는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UA 해외 사업팀 송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으로 해외 대학에 지원한다. 이색적이고 색다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 계기는 저희가 해외 대학교, 미국 대학교들이랑 특히 일을 많이 하는데 미국 대학교들이 딜레마를 늘 갖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 성적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고등학교 타입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학생들을 조금 더 정량 평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그런 좀 생각을 물어보다가 그러면 차라리 수능으로 학생들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해서 뽑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시 전형이 있듯이 네네. 수능으로 뽑게 되면 학생들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게 작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해외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평가하는 내신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뽑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로 수능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외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뭐 처음부터 유학을 고려했던 학생들이라면 뭐 AP라든가 토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지만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사실 내신 받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또 내신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집중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을 그럼 미국 해외 대학교에서 선발할 때 내신만 보고 뽑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집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좀 수능으로 봐주길 바란다. 또 회사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주셨고. UAE는 워낙 뭐 국내 팀에서 이런 확고한 수능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이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셨나 봐요. 맞아요. 평가팀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자체의 평가팀이 수능과 내신의 어떤 비교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었고요. 전 기억나는 게 그 수학 문제 처음에 저희가 번역해서 보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렵다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네, 수학 문제 너무 어렵고 영어도 너무 어렵다. 나도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아, 그럼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은 우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3년째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과요? 일단은 미국 대학교들에게 수능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이 지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다 받고 갔어요. 수능으로 가는데? 네. 왜냐면 이제 내신으로만 갔으면 내신이 좀 낮았는데 수능이 이거를 커버를 해서 메이크업 해주니까. 네, 메이크업 해주니까 학교들에서도 수능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우수하구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일종의 근거가 되는 거죠.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알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람회 뭐 일정이라든지 박람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1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 그때 맞춰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을 전부 다 한국에 오게 합니다. 어느 정도 한 20개 교가 와요. 올해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리고 12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미국 대학교들이 전부 다 오죠.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죠.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번 수능 때 많이 고민할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팀장님이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담을 나눠주신다면요? 일단은 국내 대학교는 정시 때 이제 가나다군 3개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 UAE에서는 국내 대학교 지원할 때 동시에 이제 해외 대학교까지 같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들 다 있겠지만 그거 지원하면서 해외 대학교까지 같이 지원을 한번 해보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해외 대학. 뭐 본인이 확통을 받다, 사탐을 받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래 하고 싶은 전공 꿈은 그게 아니고 뭐 약대라던가 뭐 스템 계열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사실은 이런 학생들은 수능으로 지원해보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열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서 지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거의 국내 대학교 지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국내 대학교 3곳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